증권부에서 이 펀드 연기금업계를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이명재 기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보니까 ETF가 제일 잘 나가더라. 네. 이런 또 주제예요. ETF가 뭔지 먼저 간단히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ETF란 다른 말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의 그 구성 종목과 비슷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서 지수와 똑같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를 말합니다. 즉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지수와 똑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ETF 상품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인덱스 펀드와 성격이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소 장이 열리는 시간에 그 거래를 할 수 있고, 인덱스 펀드와 달리 선취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가 또 없고요. 보수도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ETF가 도입된 지도 이제 꽤 지난 거죠? 네, 2002년도에. 2002년도. 네. 이게 벌써 12, 13년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특히 ETF 시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실적 부진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ETF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명재 기자의 리포트입니까? 네, 제가 했던 리포트. 야, ETF 시장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명재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펀드 시장을 주도했던 주식형 펀드들이 외면받고 대신 ETF가 인기를 얻으면서 펀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지난해 68조 원에서 올해 65조 원으로 3조 원가량 감소한 반면 ETF 시장은 16조 원으로 1년 새 약 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공모펀드의 유형별 설정액을 보면 지난 1년간 일반 주식형 펀드와 각종 테마주 펀드 등을 포함한 액티브 펀드에는 무려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또 패시브 펀드 중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인덱스 펀드도 4천억 원 가까이 빠진 데 비해 ETF에만 약 2조 6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조금 이제 발전하는 이유가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이 이 종목별로 간다는 것보다도 시장 전체가 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다. ETF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상품을 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ETF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가격에 장중 거래가 가능한 데다 보수도 인덱스 펀드보다 0.8%포인트 정도 더 저렴합니다. 운용업계는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해외 관련 ETF 상품들을 발빠르게 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이 다양한 상품들을 앞장세워 펀드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까지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이명재 기자 리포트 들어보면 시원하네요. 이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저금리 시대에 이 보수가 일반 액티브 펀드에 비해 싸다, 네. 낮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산운용사마다 좀 보수라든가 보수율,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크다면서요? 네. 인덱스 펀드는 보수가 1% 내외인데 반해서 ETF는 코스피 200형 상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0.2%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0.8%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운용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8개 ETF 상품들의 평균 보수율이 0.17%인데요. 예를 들어 설정액이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TF의 경우 0.26%이고 2조 원대인 죄송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00 ETF는 0.09%로 보수율이 약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부터 ETF 시장에서는 운용사별 수수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됐는데요. ETF 시장이 나름의 블루 오션으로 여겨지면서 후발주자인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춰서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운용 규모가 큰 투자자일수록 이 보수율에 특히나 민감한데요. 보통 거래 단위가 1,000억 원 이상인 기관의 경우 단 0.01%의 보수 차이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보수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후발주자들은 좀 아무래도 보수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싸다 이렇게 해서 좀 공략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또 너무 싸면
그것도 또 추를 경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ETF 시장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국내 주식 위주로 이제 코스피 200 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를 추종하는 상품이 많은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워낙 우리 시장이 침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ETF 쪽은 좀 어떻습니까? 해외 주식 관련된 ETF가. 예. 올해는 해외 지수나 합성 ETF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부진을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해외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운용사들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투기 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선진국 하이힐드 ETF 상품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품들을 더욱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리츠 지수를 추종하는 부동산 ETF처럼 다양한 해외 지수 관련 ETF 상품들도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좀 해외 지수 관련된 그 ETF가 네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각각의 또 이렇게 수수료 체계가 국내 ETF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많이 이게.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ETF 시장 작년에 그 진짜 일반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빠져나간 거 생각하면요, 그죠? 특히 인덱스 펀드 이런데. 네,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좀 돈이 빠져나가서 ETF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인덱스 펀드가 보면은 이제 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네. 그 뭐 차익거래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업계에서도 이제 나름 운용사들 대표 운용사들 ETF 좀 많이 공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해 ETF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우 ETF는 지난 2002년에 만들어진 이후 매년 40% 이상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도 30% 이상 성장을 했고 앞으로 좀 이런 상승세가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업계는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 지수형 위주의 성장에서 앞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비롯해 IT 업종 등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섹터 ETF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ETF 거래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런 비중이 줄어들고 또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울러 일반 주식형 액티브 펀드들의 성과가 저조한 점과 맞물려 ETF는 시장 수익률을 내면서도 투자 비중이 크게 줄지 않는 점에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좀 워낙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인덱스 펀드가 워낙 좀 이제 수익이 좀 예, 기관들도 이제 ETF 쪽으로 많이 오는 많이 거죠.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인덱스 펀드에 있던 투자자들도 ETF로 넘어가고 있고 기관들도 그만큼 이제 손쉽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또 넘어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궁금한 거기도 한데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도 이제 해봤더니 뭐 여의치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돈을 맡기자. 사실 저도 이제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생각 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는 100점 100패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 손실될 확률이 이제 준다, 확실히 준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올해는 사실은 이제 펀드 이런 시장이 좀 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이게 긍정적인 면인데 ETF, 인덱스 펀드, 뭐 액티브 펀드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한데 좀 이제 헷갈리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선택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자, 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펀드 매니저들은 ETF가 가장 기본적인 투자에 근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들을 보면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기보다는 누가 ETF 좋다, 누가 뭐 인덱스 펀드가 좋다 하면은 우르르 이제 가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 지수와 똑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위험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ETF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장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고 싶을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장기간 2,0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ETF가 좀 더 유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 정유식 펀드를 이제 월급 타면 뭐 30만 원, 네. 50만 원 넣잖아요. 네. 그거 대신 뭐 이렇게 ETF를 이렇게 정유식으로 투자하면 이런 거는 어떤가요, 성과가? ETF도 보면은 성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 지금 같은 이제 저수익이 나는 펀드 시장에서 한 2, 3% 정도는 그래도 좀 꾸준히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뭐 ETF냐, 액티브 펀드냐 고민도 많으신데 최근에 그 리포트 보면 채권형 펀드 네. 작년에 성과가 아주 저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또 채권형 펀드가 혹시 어떨까 이런 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근데 작년에 채권형 펀드 사실상 좀 안수입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났었죠? 채권형 펀드가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보니까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성과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 예금보다 예, 은행 예금보다 이제 안 좋은 한 1.87% 정도로 이제 평균 수익률이 1년 평균 수익률이 낮고요. 네. 은행 예금 평균 금리가 한 2.5% 되니까 더 낮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 같은 그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경기에 따라서 이제 회복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채권 펀드만 좀 괜찮다. 좋았고,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이제 좋은 시절은 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것 같지만 또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또 딱히 또 이게 폭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공부하시느냐 이런 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유명 기자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